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케팅 포피의 두 번째 주제, 프라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영화 극한 직업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대 한국 관객수 2위에 올라 있는 이 극한 직업.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해 볼까요? 네, 불철주야 달리고 구르지만 실적은 바닥에 급기야 해체 위기를 받는 이 마약반.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마약반 4명의 형사는 국제 범죄 조직의 국내 마약 밀반입 정황을 잠복 수사에 나섭니다. 이들 마약반은 범죄 조직의 아지트 앞 치킨집에서 24시간 감시를 하게 되죠. 24시간 잠복 수사가 오랜 기간 이루어지는데 별 성과가 없습니다. 다만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하루에 손님 하나 없는 치킨집 사장님이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마약반 절호의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는 법이죠. 결국 마약반은 쓰러져가는 치킨집을 인수해 위장 창업을 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 봉착합니다. 잠복 근무가 원래 본업인데 손님들이 주문을 하더라는 거죠. 부랴부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생각대로 잘 되지도 않고 뜻밖의 절대 미각을 가진 이 마영사가 숨은 재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원 왕갈비 통닭이라는 이 사업 아이템이 결국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일단 이 신상 통닭을 팔기 시작했는데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가 하더니 일약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고객들의 문전성시로 엄청난 수익을 올린 마약반. 수사는 뒷전이고 치킨 장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집니다. 고객을 막지 않으면 잠복 수사는커녕 양파만 까야 될 지경이죠. 하지만 잠복 수사가 더 중요하니까 안 되겠다. 이제 가격을 올려서라도 고객을 못 오도록 막아보자라는 취지에서 가격을 2배로 올렸네요. 이 사람들 가격과 수요는 반비례한다는 마케팅 포피는 또 어디서 배웠나 보네요. 문제는 가격을 2배나 올렸는데 손님은 더욱더 들어오게 됩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말이죠.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인 가격을 얘기해 볼까요? 네, 만약 치킨 한 마리의 총 원가가 15,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원래 가격이던 18,000원의 치킨 순이익은 얼마일까요? 3,000원이겠죠. 영화에서는 워낙 인기가 있어 손님이 몰려들기 때문에 본업인 잠복 근무가 힘들어지자 가격을 2배나 올렸는데요. 이때 36,000원의 가격이라면 이익은 원가 15,000원을 뺀 나머지 21,000원이겠죠. 가격 2배 상승에 이익은 7배라는 것.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명품이 아닌 이상 동일한 조건에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 매출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고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이익은 7배나 상승했기에 여전히 큰 이익이죠. 자, 여러분, 마케팅 포피, 즉 제품 가격 프로모션 유통 중에서 3가지는 비용에 대한 활동인데 유일하게 한 가지는 이익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격이죠. 다른 마케팅 포피에 비해서 가격은 기획과 실행 과정이 수월하고 시간도 짧게 소요되지만 기업 이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 활동입니다. 오늘은 바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다 주는 이 가격 의사결정을 할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영화 안 보신 분들이 질문해 오시네요. 영화 결말을 좀 알려주세요. 좀 이라고 말이죠. 자, 역대 2위급 영화라 함부로 스포해선 안 될 것 같고 마지막 장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결말이 역시 훈훈하게 끝나는 것 같네요.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우리의 길은 변함없이 예정대로 10주차 프라이스에 도달해 있습니다. 가격이란 뭘까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정의와 그 다양한 형태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 마케팅에서는 고객 가치는 베네핏 마이너스 코스트다라는 공식으로 배웠죠. 네, 여기서 금전적 코스트가 바로 가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가격은 언제 책정할까요? 이러저러한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의미 있게 수립하는 부분은 바로 신제품이 나올 때입니다. 어떤 제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은 크게 3단계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브랜드의 특성이나 고객 특성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요인이 뭐냐 이걸 검토해보고 거기에 따라 기본적인 가격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 상황별로 몇 가지 요소를 보면서 가격을 조정하는 이 3단계를 거치는 거죠. 네, 3단계 중에 첫 번째죠. 고려 요인은 3가지입니다. 좀 눈에 익으신가요? 스와트 분석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컨설턴트들이 한 기업을 분석할 때 3C 분석을 한다. 컨슈머, 컴퍼니, 컴페티터 이 3가지를 이제 고려 요인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우선 소비자 측면에서 검토해 볼 요인은
과연 소비자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 수준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을까? 그 상한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상품 컨셉을 알려주거나 제품을 직접 손에 쥐어주고 사용하게 한 다음에 소비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제품의 적정 가격선은 얼마라고 생각되는지, 그리고 그 선에서 계속 10%씩 올려갖고 어느 정도 선까지 구입할 의향이 있는지 그 맥시멈 한도선을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요량 대신에 구매 의향으로 이 각 가격대별로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같이 X축, Y축으로 그려보면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고개를 약간 우측으로 90도 꺾으면 이제 가격을 X축으로 해서 가격의 흔들림에 대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를 보이느냐, 민감한가, 그 탄력성에서 지금 왼쪽은 비탄력적이고, 그렇죠? 오른쪽은 탄력적으로 보이겠죠. 고개를 우측으로 꺾으면요. 예. 여러분 제품이라면 여러분 고객층들은 비탄력적인 수요, 비탄력적인 민감성을 갖는 게 좋아요? 아니면 탄력적인 수요로 갖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가격을 변화해도 고객들은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높게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두 번째 요인은 이 브랜드 제품 하나당 총 들인 비용은 최소한 가격이 넘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익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총 그 원가에 플러스 한 10%는 우리가 좀 더 얹어서 가격을 설정해야 돼. 그런 목표 이익 같은 거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한선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제가 소비자 요인에서는 상한선이라고 했죠. 소비자들이 우리가 가격을 좀 올려도 요 정도까지는 내가 사겠어요 라고 하는 그 수준과 지금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들인 비용 정도는 넘어줘야 돼 라는 이 하한선 사이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한 세 번째 컴페티터, 예, 경쟁사는 과연 가격 수준이 얼마일까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얘기한 상하한선 사이에서 이제 경쟁사의 어떤 품질과 우리 제품의 품질을 따져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경쟁사보다는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이제 심정적으로 몇 퍼센트 더 올려서 이 상중하로 이렇게 생각해보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3C 외에도 사실은 두 가지 요인을 더 고려해 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 제품을 팔아줄 경로, 그 각 유통 채널에서 이제 우리한테 요구해오는 그 가격 수준이 또 있습니다. 당신 브랜드 제품이 가격이 비싸서 우리 채널에서 좀 안 팔려요. 좀 내려요, 가격. 뭐 이런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도 정부에서 또 물가 관리 차원에서 가격 인상 인하를 제한하는 그런 압력이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수밖에 없죠.